지금 만약에 이치적인 지금 우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나름. 그런데 지금 무래님이나 도미님이나 어떤 힘이 굉장히 좋은 거냐 하면 고백의 힘이 고백의 힘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무기예요. 특히 허무염세적인 분들한테 제 표현이 자꾸 허무염세주의라고 낙인 찍는 것 같지만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허무염세주의자가 진짜 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엄청 많이 고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크님한테는 종종 얘기해. 절대로 저만큼 고찰 못한다고 허무염세적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 엄청 말꼬리를 잡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지 그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허무염세적인 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 허무염세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고찰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고찰의 깊은 허무주의적 깨달음은요. 이 고백이 만약에 이 장착이 되잖아요. 굉장히 힘이 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백이 빠진다. 여러분 직감해 보세요. 나 허무주의적 깨달음을 갖고 있는데 고백이 빠져. 그거 어떻게 돼요? 진짜 그냥 허무주의자 되는 거야. 정말. 고백이 있어야지 그게 여러분 진짜 엔진이 돼요. 고백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런 고백들을 몇 안 되지만 우리끼리 만약에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의 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고백의 힘을 스스로 고백의 힘이라고 못 들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돼. 그건 이치의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치적이라는 게요,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도미님이 도대체 뭘 고백했다는 거지?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깨달음의 강을 계속 툭툭툭툭 건너서 나는 지금 여기 끝에 있는 요 물음표, 요 물음표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어? 지금 저 사람이 뭘 고백했다는 거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 무래님이나 도미님이나 지금 이야기가 통하고 그거를 직감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아우 저 깊이 있는 상태에서 상징적으로 고백해버리는 게 얼마나 물질적으로 내가 하찮은지에 대한 고백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의 힘이란 게 굉장히 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엔진 삼아서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서 허무주의적인 깨달음이 없는 분들은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제가 이것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 그 강을 건너지 않고서 허무주의적 깨달음을 넘었다고 누군가 얘기하면 저는 무슨 거울을 보여줄까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래서 그게 왜? 그래서 그게 왜? 아니, 그래서 그게 왜?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 이분이 계속 헛소리하면, 계속, 계속 착한 소리하면, 이게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자크님한테 계속 일어나고 있어. 토요일 날 자크님한테 그래서 그게 왜요? 그래서 그게 왜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입으로 왜 내는 거예요? 잊지 말고 남 얘기 말고 본인 얘기.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 아니에요? 계속 계속. 응.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도미님하고 한 3시간만 떠들어 보라고. 고찰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적으로 느껴봐야 돼요. 그걸 느껴봐야지. 아, 자리님이 허무주의자라고 약간 비꼬면서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저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높은 상태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제 주변에 보통 분들이 지금은 이게 이제 도미님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나이 들면 물렁물렁해져. 나이 들면 물렁물렁해져서 드라마 봐도 눈물 흘려. 그거는 이제 아, 나이 네. 들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면이 있고, 일단 우리 육체적으로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보면 차갑다 그래. 그 약간 도미님이 나를 아직 많이 못 봐서 그렇지만 저 굉장히 차갑다 그래요. 선생님으로도 그렇고 처음에는 굉장히 약간 무섭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친구들도 다 나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봐. 음,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감성적이다라고 하는 차이가 뭐냐면 이게 또 벗어나는 것마다 다른데 지구와 우주가 있잖아. 지구에서 진리 세상에서의 음향값 진동에서의 내가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뭔가 연민을 느낀다, 측은지심을 느낀다, 그거를 표현한다. 그거가 막 쑥스럽고 막 오글거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것만 딱 벗어나잖아. 그러면 이치적으로 그게 생긴다는 거야. 이치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이치적으로 감성이 터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치적으로 감성이 터진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이제 실제로 불쌍하면 애기가 웃어도 막 눈물이 나, 지금은. 애기가 방긋방긋 웃으면 왜 그 생명력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 그냥 직감하기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데 실제로 그건 나이에서 온다고 쳐, 일단. 그렇다 쳐도 방금 얘기한 거, 이치가 눈이 뜨이잖아. 그러면 감성적인 게 동시에 폭발을 해버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자연 만물에 보고 감동을 느낀다는 게 그건데 지금 진리 세상을 넘지 못했을 때는 누구보다 차가운 나도 진리 세상을 넘어서서 우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면 거기서는 100%다 감동을 할 수밖에 없어. 100%. 요 차이는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습이 있어서 자연 만물을 보고 나는 메말랐기 때문에 눈물도 못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습을 어떻게 해야 돼? 극복을 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만왕만내 할 거야? 만왕만내 할 거야? 아니야, 이치적으로 차라리 깨달아 버려. 이치적으로 진짜 깨달아 버려. 그러면 실제로 자연을 보게 되면 그런 감정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 저는 코미디를 보고 웃는 것도 없었고요. 뭐 슬픈 거 보고 우는 것도 없었어. 30대 중후반까지도. 내 감성은 천부경을 통해서 폭발했다. 누구보다도 나는 도미보다 더 냉랭하고 이성적이었다. 그 나이 때는 훨씬 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같이 천부경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부경을 좀 더 감성적으로 돌려보라 그거지. 어떤 면에서는. 네. 그게 의지 감성 사고의 감성의 역할이고 오성원이 그래서 밑에 감각혼하고 이식혼을 중심을 잡고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도라고 할 수 있죠. 오성원 자체의 역할이. 그래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의 복합적인 힘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 의지 감성 사고에서 감성의 영역이 절대 빠져서 안 된다는 것, 빠져선 안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치의 힘으로 한번 네. 극복을 해보세요. 나도 뭐라 그러냐면 저 수영 선생님이잖아요. 애들이 끔찍해서 난 수영 가르치지 못한다 그래. 표현상 그냥. 왜냐면 이치적으로 보면 실제로 애들이 너무 소중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그 수영장이 초등학교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막 응원을, 이겨라, 이겨라, 막 그러면서 애기들이 막 응원하고 있는 거야, 막. 이어달리기 하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들 놀고 막 시끌시끌 하면서 막 응원을 하는데. 옛날에 막 우리 막 천군백군 하면서 놀았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요새 그런 풍경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문득 애들이 막 그러고 뛰고 있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주책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나이에서도 오지만 이치를 알면 저 생동하고 있는 아이들의 힘들을 확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은 훨씬 배가 되고 내 오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나 아이들 싫어. 아이들 안 맡아. 실제로 힘들거든요. 나 그리고 정말 징글징글해. 초등학교 가서 선생님 하라고? 안 돼. 못해 못해. 난 도미보다 더 싫어. 그거 난 못해. 이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이치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때는 또 다른 마음이 든다 그거야. 그래서 어쨌든 의지감성 사고에서의 감성적인 면 부분 챙기면서 공부해야 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현실이 되는 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으나 이치가 그걸 커버해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결국. 어느 쪽에만 편중돼 있으면 자유의지일까? 이거 보통 우리 그림은 영적 자아, 물적 자예요. 그죠? 어느 쪽이든 편중돼 있으면 자유의지일까? 예를 들면 점심 때 뭐 먹어야지 일주일 계획 세웠다고 그게 자유의지일까? 물적 자아가? 아니요. 전혀 그러면 아니요. 영성 타령하면서 맨날 상승 메커니즘 이렇게 해서 강의 뭐 좀 세우고 영시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만 움직이는 게 자유의지일까? 일시 무시를 되새기면서 한다면? 그치?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가깝지.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뭐 먹을까라고 점심 계획 세우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유의지. 이거는 물질적인 거니까 아니, 그냥 DNA에서 이 생존의 명령에 따르는 하나의 행동에 불과한 것 같아요. 생명의 힘이 뭔데? 먹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까? 하긴 그것도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의 표현이니까 응.
먹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영적인 명령에 따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그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슈타이너 기준으로는 의지 감성 사고라고 하는 거지. 보통은 예를 들어서 먹고 싶어, 자고 싶어, 싸고 싶어 하는 저차 의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동물적 의지인데 지금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건 고차 의지인 거야. 고차 의지는 꼭대기와 밑에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야. 생명의 보통 근원의 이유를 따지자고 했을 때 생명의 근저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지. 그런 이치적인 고찰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은 영적인 활동이야. 곧 영적인 활동. 만약에 이런 고찰을 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적인 마나스의 힘을 파우스트 강의를 하려고 뭘 먹겠다고 우유를 사와서 콤프로스트를 사와서 목요일 날은 이걸 간단히 먹고 강의를 해야지. 예를 들면 제 입장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는 자유의지일까? 우유하고 콤프로스트를 샀어. 자유의지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생명 유지하려고 그런 건데. 근데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음. 마치 과자에 탄수화물 몇십 퍼센트 함량되어 있고 단백질 이런 거 있듯이 자유지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지만 또 어제 먹은 음식 메뉴들에 따라서 또 오늘의 기호가 달라지듯이 또, 또 자유지가 아닌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이것도 또 꼬리꼬리 물고 물고 하면은 결국은 또 일시무시까지 가는 거라 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렸던 정의가 자유의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회피적 깨달음이라는 거야. 예. 그러네요. 그게, 그쵸.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죠.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우주를 진짜 다 나버리잖아. 그럼 그 정의가 약간 명쾌해지고 또 하나는 맞던 그러던 간에 내가 선언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일단 구도자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내가 선언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지금 그것의 틈을 보고 제가 지금 고찰을 한번 다시 해보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정확히 맞고 나는 고찰을 그것에 내 고찰의 수준은 그것이다. 그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그 구도자는 그 구도자 상태에서 양심적인 거지. 나름. 근데 네. 그것만 맞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지. 틈을 발견했으면 또 고찰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선언할 수 있는 힘. 그냥 쉽게 말해서 뭐야.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가 진짜로 습득됐을 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구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선언할 수 있는 용기라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음, 이게 없으면 진짜 넘어섰을 때 정의를 못해. 절대로 정의를 못해요. 자유의지 너무 간단해. 실제로는 간극을 통해서 물적 자아와 영적 자아가 만나면 그 죄다 자유의지라고 설명해도 돼. 100%. 근데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진짜 만났다고 본인이 인정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냔 말이야. 이 부분에서 영적 자아, 물적 자아가 진짜 합일이 됐어? 안 됐죠. 안 됐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선언을 못하는 거야. 있다 없다를 얘기를 못하는 거지. 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진리 세상 안에서 탐구가 끝이 없듯이 자유의지는 논쟁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 마치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가지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계속 탐구를 하고 그냥 그것 갖고 논의하듯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를 선언하고 진짜 만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굴레에 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그래서 일단 우주를 벗어나고 계속 방편을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면서 그 와중에 자유의지라는 게 무언지 내가 스스로 뱉어야 돼. 소리, 음성, 말씀명, 빛하고. 그럼 자유의지도 그 중에 하나일 뿐. 하나일 뿐. 지금은, 그러니까 말 표현상 이해해야 돼. 지금은 정의한 거고, 그죠? 그냥 네. 이치를 그러하다라고 정의한 거야. 자유의지는 그러할 수 있다라고 정의한 거지만, 그렇다라고 선언하는 힘은 다르지. 음, 그치?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힘이. 진짜 그래서, 봤으면은 확실하게 음. 선언을 했을 테니까. 확신하지. 네. 그때는 있다 없다 얘기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 정도는 진리 세상에서 음의 값, 양의 값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있다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보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인간이 자꾸 없다라 그래. 근데 아예 우주 섭리를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없다라고 우기면 난 뭐라 그래야 돼?
있다라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높이서 내가 있다라는 자유의지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 인간이 없다라고 그럴 수가 있어. 이치상 맞지가 않는데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다 반대로 얘기해도 그게 이치야. 이게 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진동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진동값은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진리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야. 진리 세상을 그래서 우선 벗어나야 돼. 그리고 나서 섭리 안에서 지금 막 고찰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고찰은 진리보다는 섭리 쪽이 맞아요. 무례님이나 도미님이 하는 고찰들은. 그리고 이치상으로는 무주 이치야. 무주 이치. 하지만 내 현실상 고찰하고 있는 것들은 지구를 벗어난 섭리 안에서의 고찰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하는 게요. 지금 괴테 파우스트가 딱 좋을지도 몰라. 지금 괴테가 딱 그렇거든, 느낌이. 그래서 이 괴테 언어들을 보면서 막 동감하고 반감하고 공감하고 또는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괴테하고 막 싸워야 돼요. 이 책들이나 글들을 읽으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괴테 파우스를 전반적으로 그냥 긍정적인,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생활 언어에서 사용하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치를 설명하니까 죄다 그냥 좀 맞는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괴테 수준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 상위고차 얘기를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자고 시작하면 다 비판할 수 있어. 제 입장에서는. 한마디면 끝나. 넌 우주도 못 벗어났으면서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영시가 튀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나는 괴테보다는 부족하니까. 약간 자유의지를 고찰할 때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미님이 계속 있다 없다를 갖고 고민했을 때는 도미님이 없다 그러면 난 있다 그럴 거고 있다 그러면 없다 그럴 거야. 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랬을 때는 정의 못 내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